그런 것들을 사용했는데 이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돼요. 이 가격 이상의 밸류예요. 근데 그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신발이, 안녕하십니까, 고라니 여러분들, 듀어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러닝에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컨텐츠, 러닝화에 대한 컨텐츠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첫인상 리뷰로 다뤘고 그 이후에 100km 정도, 특히 이번 주말에 고양 하프 마라톤 페이스메이커를 하면서도 신었던 러닝화, 데카트론의 KD900X2라는 모델에 대해서 사용 후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신발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데카트론이라는 브랜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러닝 입문하시고 나셔서는 너무나 친숙한 브랜드가 되셨을 겁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러닝 하다 보면은 모를 수가 없는 브랜드가 이제 됐어요. 너무나 저는 감개무량합니다. 왜냐, 진짜 데카트론이 아는 사람만 아는 브랜드였던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저는 되게 진짜 다른 것보다 가성비를 추구하면서 러닝을 했다 보니까 애용할 수밖에 없는 브랜드였는데 지금 이렇게 잘 돼가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합니다. 너무 서론이 기는데, 프랑스 브랜드입니다, 여러분들. 막 중국 브랜드 이런 브랜드 아니에요. 거기에서부터 글로벌로서 이렇게 확장해서 이렇게 한국에서도 정착을 잘 하게 된 건데요. 진짜 스포츠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스포츠 모든 분야에 대한 제품들을 다 취급을 합니다. 러닝에 대해서도 당연하지만 굉장히 잘 취급을 하고 있고, 있을 만한 러닝에 필요한 물건들 다 있죠. 의류, 그리고 기타 용품들, 뭐 트레일 러닝에 관련된 것들, 심지어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 러닝화에 대해서도 말이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의류나 여러 가지 기타 용품에 대해서는 다들 검증됐다, 만족한다라고 하시는데, 이 러닝화에 대해서는 조금 긴가민가 하는 여론이 좀 많았을 겁니다. 왜냐, 우선 데카트론이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러닝화 홍보에 대해서. 특히 작년까지는요. 작년에 제가 이 모델의 아래 모델이라고 해야 될지 하는 KD900이라는 모델을 리뷰한 사람 중에 제가 거의 유일할 거예요. 내돈내산해서 리뷰를 해드렸는데, 그 정도로 좀 적극적이지 않았었지만 올해부터 이 러닝화에도 굉장히 좀 힘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데카트론 코리아 측의 얘기입니다. 데카트론 글로벌 본사 측에서는 이미 러닝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기술력을 정말 잘 투자를 해서 메이저 대회에서 포디움 입상을 하는 러닝화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케냐 같은 데에서, 케냐는 이제 진짜 마라톤 강국이잖아요. 거기에서 42 하우스, 이런 엘리트 선수분들 양성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힘을 많이 주고 있다 보니까 이 러닝화에 대해서 저는 실제적으로 한번 믿어봐도 되겠다라는 인상을 거기서부터 좀 저는 받긴 했습니다. 자, 이 모델 같은 경우로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은 이름이 KD900X2죠. 자,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KD라는 거는 데카트론 러닝화에서의 퍼포먼스 모델이고요. 자, 뒤에 숫자 900은 지금 이거는 이 러닝화뿐 아니라 데카트론 모델들의 공통점인데, 숫자가 크면 클수록 조금 더 퍼포먼스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의류에는 뭐 100, 500, 900 이렇게 나뉘어 있죠. 러닝화에서는 뭐 100도 있고 500, 800, 900 뭐 이렇게 나뉘기는 하는데요. 900이라는 거는 뭐 나름의 최상위 퍼포먼스 라인업이라는 거죠. KD가 있고 KS도 있습니다. KD는 조금 더 스피드 훈련에 적합하고 KS는 쿠셔닝 데일리 트레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하는 모델이 있고, 이 뒤에 X는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간 모델이라는 표기입니다. 그리고 2는 차기작, KD900X의 차기작 2라는 것인데요. 이 모델 자체에 사실 가장 넘사벽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타 브랜드에 이 신발이 포함된 카테고리 훈련용 카브나가 이제 브랜드마다 다 이제 한두 개씩 다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모델들이 아무리 저렴해도 20만 원 초반입니다. 10만 원 극후반, 막 19만 얼마 이런 게 훈련용 카보나 포지션의 기본 디폴트 값인데, 가격에 이 모델이 13만 9천 원입니다.
우선 그 가격을 무시할 수가 없을 가격이죠. 139,000원이라는 건 일반적인 데일리 트레이너와 그냥 엔트리 등급의 신발들 그거보다 더 저렴해요. 요즘은 그 모델들이 대부분 뭐 149,000원, 159,000원 잃어버리니까 진짜 가격적으로 너무 넘사벽인데, 근데 이게 싼 게 비지떡이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느낀 이 신발의 퍼포먼스적인 부분, 사용 후기적인 부분을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텐데, 자, 우선은 이 신발의 포지션이 훈련용 카보나라고 했죠. 그 훈련용 카보나라는 것은 말이 두 가지가 섞인 거잖아요. 훈련용 그리고 카본화. 자, 카본화라는 것부터 뜯어보면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돌출된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간 런닝화들을 카본화라고 대충 지칭을 하는데, 근데 이 훈련용 카본화 카테고리가 나오기 이전에는 카본화라는 건 그냥 최상위 레이싱화, 대회에서 최상의 속도를 내고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보통의 카본화로 지칭이 됐었습니다. 그 카본화는 그 엄청난 퍼포먼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포인트 되는 거는 경량성, 가벼워야지 발을 구르기가 더 쉽겠죠. 그리고 발을 치고 나가는 추진력과 반발력, 이런 것들이 중점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포기하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건 안정성, 이런 것들이 포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당연하지만 용도에 맞게 설계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맞춰갈 수 없는 것이 카보나였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이 나오는 게 그거였죠. 카보나 신으면은 빨라진다, 아 좋다, 요즘 뭐 대회 나가면 무조건 신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지만, 이제 또 한편으로는 카보나 신지 마라, 부상 생긴다, 이런 말이 생길 정도로 이제 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 카본화, 최상위 레이싱화의 단점을 좀 희석하면서 장점을 조금 죽여가면서 밸런스를 그래도 잡아서 타겟팅을 한 모델들이 이 훈련용 카본화거든요. 그 훈련용 카본화에서 이 신발은 너무나 적합하게 잘 작용을 해줬습니다. 우선 경량성, 가볍습니다. 280mm 기준으로 210g이 나옵니다. 웬만한 레이싱화, 아까 말씀드린 최상위 레이싱화, 대회에 사용하는 카본화들이 그 정도 무게가 요즘 거의 한 중심값쯤 됩니다. 물론 그거보다 가벼운 모델들도 요즘 많이 나왔지만 인상적인 숫자입니다. 굉장히 가벼운 편이고요. 근데 그 가벼우려고 한다라면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원래 이 미드솔 높이를 낮추면은 무게가 줄이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이 신발의 특징 중에 하나는 풀스택입니다. 풀스택이 뭐냐? 스택은 높이를 말하고요. 풀은 꽉 채웠다라는 것을 말하죠. 뭘 꽉 채웠냐? 세계 육상연맹에서 제시한 이 로드 러닝화의 대회 사용안에 대해서의 기준안이 높이가 40mm입니다. 물론 저희 일반인들에겐 무관한 영역입니다. 엘리트 선수분들의 얘기인데, 그럼에도 제조사들은 그것들을 고려해서 제품 개발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40mm를 꽉 채웠는데 그 정도 무게라는 게 인상적인 거예요. 쿠션이 높으면은 쿠션이 높아서 작용해주는 충격 흡수라거나 이런 것들을 잘 작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훈련용 카보나인 만큼 카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포지션의 신발들은 보통 카본이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뭐 강화유리, 나일론 이런 걸로 이 플라이트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카본입니다. 카본이 성형이 어려워서 좀 더 비싼데, 그리고 이 미드솔 소재가 알라파틱 TPU라는 나름 고성능 소재입니다. 일반 TPU라는 소재에서 TPU를 제일 많이 사용을 했었다가 업그레이드 시켜서 경량화를 시키고 장점들은 강화를 시킨, 뭐 반발력과 뭐 쿠셔닝 이런 것들을 강화시킨 소재인데, 그런 것들을 사용했는데 이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성능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우선은 미드솔 말고 이 어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무게를 경량하기 위해서 여기 구멍이 엄청 육안으로 봐도 숭숭 뚫려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밀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통기성이 엄청납니다. 그냥 바람이 발에 들어오는 게 다이렉트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미드솔, 제가 말씀드린 알라파틱 TPU 이 느낌과 카본이 섞여서 속도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합하게 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쿠션 감각이 막 엄청 푹신푹신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속도를 내기 위한 신발에 어설프게 푹신푹신하면은 괴리감이 느껴지고 적합하지 않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속도를 낼 거면 탄탄하게 받쳐줘서 치고 나갈 때 제대로 작용을 해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의 용도에 맞게 잘 밸런싱이 된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말해서는 푹신푹신한 쿠션을 좋아하고 저속 주행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신발이에요. 고속 주행을 할 때 제가 물리적으로 지표적으로 가장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400m를 65초에 달린 거, 이 신발을 신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65초면 100m를 16초 정도로 달린 거죠. 이거는 굉장히 괜히 좀 뿌듯하네요. 그래서 성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용도적인 것에 너무나 적합합니다. 이 가격 이상의 밸류예요. 그 퍼포먼스 제공하는 측면에 봤을 때는 내가 그런 고속 훈련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신발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선택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착용감적인 부분도 제가 지금 주말에 하프 마라톤 뛰고 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어디 하나 문제가 생기는 포인트 없었습니다. 근데 그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신발이 그런 기능적으로는 충분히 작용을 하지만 편한 신발은 아닙니다. 막 엄청 발이 편하고 막 이래서 너무나 막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용도에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더 좋았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까 막 스피드 레이싱화들이 포기하는 것 중에 안정성이 좀 포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 신발은 이 면적 자체를 그렇게까지 엄청 좁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보통 안정성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쿠션이 너무 말캉하거나 이 플랫폼의 면적이 좁았을 때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플랫폼 면적도 그래도 준수하게 막 엄청 넓은 건 아니지만 적당히 넓게 잘 가져갔고, 그리고 탄탄하게 잡아주는 이 미드솔, 이게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280mm를 선택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275mm를 정 사이즈로 신거든요. 275를 선택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유럽 사이즈로 기재가 돼 있을 거예요. 공식 홈페이지에는 280mm 기준으로는 44 사이즈일 텐데, 저는 아마 43 선택했으면 잘 맞았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또 이거에 대해서 너무 좀 막연하실 수 있잖아요.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물론 수도권 분들 얘기지만 데카트론의 장점은 오프라인 매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브랜드들이 지금 오프라인 매장들을 좀 많이 축소하고 있는데, 오히려 데카트론은 확대를 하고 있죠.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4개 생겼고, 올해도 이제 곧 4월 18일에 코엑스점이 오픈합니다. 제가 4월 17일에 프리오픈 때 가서 스케치를 하고 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코엑스점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매장 가능하신 분들은 매장에서 신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마 웬만한 매장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데카트론 코리아가 이 런닝화에도 굉장히 또 시즌이만큼 힘을 주고 있거든요. 아무튼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괜찮은 신발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스피드 훈련할 때 사용할 신발로 생각하신다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외하고서도 안정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저속 주행이 아니고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범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또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런닝화 리뷰들로 돌아오겠습니다. 디어였습니다.